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뭡니까? 시제 배웠죠? 뭐 배웠죠? 조동사 배웠죠? 뭐 배웠죠? 수동태 배웠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야. 동사에. 시제는 뭐뭐 하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뭐라 그랬죠? 조동사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고, 수동태는 뭐뭐 되었다, 뭐 해석되었다, 뭐 숙제가 끝내졌다,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뭘 배우냐면 오늘부터는 동사가 또 나오는데 이 동사가 앞에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 셋 중에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 것 등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사 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정형동사 그런 말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동사가 아닌데 동사에 준하는 그런 동사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부동사하고 동명사하고 분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사들이 아니어서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으니까 무조건 앞에 주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첫 번째 형태 투부동사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명사적 용법 이런 걸 배웁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붙어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는 것이 명사적 용법이고, 됐어요? 이 명사적 용법은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동사 앞 동사 뒤 이렇게 하면 돼요. 즉 여기가 명사 자리니까 쌤들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구별하기 좀 더 힘드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자리로 구별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므로 동사 앞에 동사 뒤에 뭐가 오면 투부동사가 이렇게 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따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1번 방 보고 있죠? 동사 앞에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끝이잖아. 그럼 1번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됩니다. 2번 나는 희망하는데 선생님이 되는 것을. 3번은 내 계획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쉽죠? 별표에서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 딴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할게요.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나오고 투부동사가 오게 되면 의문사를 뭐뭐뭐라고 해석하고 투부동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대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영어를 제가 왜 공부해야 돼요? 영어로 말할 때 I don't know how to study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즉 해석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를 쓰는데 주어 다음에 해야 할지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해야 할지가 영어로 should이므로 동사 앞에 should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부터 가주어하고 가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가주 가목적어는 간단한 게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어떤 나라 언어든지 상관없이 앞에 말이 너무 길면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너 방학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 방학 때 제주도에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한 28편 정도 다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도 한 5,040개 남겼는데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서 앞에 사람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뭐 때려 죽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앞에 말이 너무 길면 듣는 사람이 조금 짜증이 나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렇게 들겠죠. 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 내가 한 일을 말해줄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했는데 실은 뻥이지롱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긴 말이 있으면 뒤로 갑니다. 자, 써볼게요. 가주어 와 가목적 1번이라고 적어서 너무 긴 주어는 뒤로 보냅니다. 당연하죠? 네. 오늘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뭘 해야지. 최순실과 누구와 박근혜와 이름 한 20명, 30명 얘기한 다음에 체포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무 긴 주어는 뒤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 긴 주어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투부동사가 깁니다. 두 번째 대주어 동사가 깁니다. 세 번째 ing는 길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투부동사는 몇 단어죠? 대주어는 몇 단어죠? ing는 몇 단어죠? 한 단어는 뒤로 안 보내. 짧잖아. 그래서 ing는 잘 뒤로 안 갑니다. 그래서 괄호를 쳤습니다. 가는 것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맞죠? 주어 자리 비어 있으니까 가짜 주어로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게 이시 하는 겁니다. 이때 that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안 나옵니다. 잘. 두 번째 이제 동사 자리 그냥 동사가 이렇게 뻥 오면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고 여기를 잘라서 뭐뭐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it은 뭐가 없고 뜻이 없죠. 자리만 채워주는 말일 뿐입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It is easy to 자, 뭐 MJ와 함께라는 말을 쓰려다가 꾹 참았습니다만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쉽다 뭐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이 말을 배웠잖아. 중1 때 배운단 말이야.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야 돼. 이것도 어렵다. 어떻게 더 말할 수 있냐면 자 1번 문장을 자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 그대로 씁니다. 좀 옮겨서 이 쓰고 이 자리에 형사나 이제 명사가 오고 그다음에 뒤에 투부동사하고 대조동사 이렇게 오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대로 썼어. 그죠? 이렇게 맞죠? 네. 근데 이거를 확정을 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쉽다라고 알았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쉽게 선생님이 잘 만들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파란색 말이 첨가가 되면 문장이 확정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니까 영어는 맨 앞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료 가는 것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써볼게. 알다 생각하다 만들다. 그러면 이때 it은 아까는 가 주어였는데 주어 자리였으니까 지금은 동사 뒤임으로 목적어 자리여서 가짜 목적어라고 이름이 바뀌고 해석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나는 found 알았어요. 뭐가 쉽다고 뭐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네, MG와 함께라면 좋겠지만 이때 또 해석하지 않고 이때 또 해석하지 않고 그냥 뒤에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목적어는 이세 동사 아니면 잘 안 나오니까 이세 동사를 외워야 돼. 알겠어? 됐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주어가 확장이 되면 가목적어가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잊어먹으면 안 돼.
여기서 잘라야 돼. 자를 때 잘 잘라야 돼요. 아, 마지막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파이널 이지 to 하면 오빠는 쉽다라고 알았다. make it possible 또는 impossible이 나옵니다. impossible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어쨌거나 그냥 수고처럼 외우시면 좋겠고 당연하게 생각하다 입니다. 실은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뒤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앞에 것은 구조처럼 빨리빨리 해석을 하고 뒤에를 진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짜 내용은 투부동사 또는 대조동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이때 있은 전부 다 뜻이 없는 가 목적어입니다. 가주하고 가목적어, 특히 가목적어 같은 경우는 저 배울 때도 되게 어렵게 배웠고 설명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결을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주어가 확장됐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가 목적어를 잘 쓰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야지만이 빨리빨리 해결이 됩니다.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뭐 과목적으로 구별해 보세요 중사 문제가 나올 때는 얘들한테 대놓고 말해. 앞에 파인드하고 메이크하고 찾으라고. 그 다음에 있나 무조건 끝이라고. 네,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책 있는 문제를 살펴볼게요. 가주가 뭐라고? 너무 긴 조가 나와서 뒤로 돌리는 형태죠. 그래서 is good for your skin, 피부에 좋습니다. 뭐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자, 가목적어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뭐 find, make, think,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대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는 잘이니까 자기구별을 딱딱딱 하면 돼. 그리고 해설할 때는 여기를 잘라서 해석해서 이 부분은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보입니까? found, 그죠?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면 되고, 이때는 이게 ing가 형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형사입니다. 그럼 find를 알다라고 해석해서 빨리 해석하면 나는 재밌다라고 알았어요. 뭐가?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해석할 수 있겠죠. 가목적어가 중요합니다. 가목적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목적어만 아시면 됩니다. 옆에 문제를 조금만 해보면 네, 10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사 앞이죠. 투부동사로. 동사 뒤죠. 투부동사로. 가짜 주어죠. 투부동사로. 의문사 투부동사니까 투부동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지금 해보십시오.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원칙이고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니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make it possible이라고 아까 적었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가짜 조작에 이 that을 써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아까도 정확하죠? 자, 괄호 열고 종류라고 쓰면 됩니다. 네. 발 타는 거 얼마나 힘든데. 네. 이것은 to go shopping what to do 1번처럼 to 부동사를 맨 앞에 쓰는 경우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뒤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굳이 뒤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 키 큰 놈은 제일 뒤에 앉아라 하면 잘 보일 거 아니야. 그죠? 키 큰 놈이 맨 앞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뒤에 안 보일 텐데.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차분히 풀고 다른 사람은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